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CC 선교센터에서 남북 교계 지도자 등 16개국 34개 단체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기로녹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증언을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를 규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세계기독교협의회 김영진 부회장은 남북교계와 세계기독교협의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WCC 같이 함께 좀 관심을 집중시켜야겠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들은 할머니의 발언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가 돼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는 나같이 이렇게 뼈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이 맹길어 줍소서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후손들은 정말 평화의 나라,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뼈아픈 일을 안 당하고 사는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째 힘이 들면 말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네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정작 하려니까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말씀도 수요시에서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울릴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18살이면 아직 어린 아이인데 그때부터 그렇게 가부장제적인 남측 사회에서 아마 살아남기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더욱이 위안소에서 성병이 걸렸었는데 성병을 치료를 한다는 것이 아이를 못 낳게 아기 집을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20대 초에 자궁도 드러내시고 쓸개도 잘라내시고 그 몸에 큰 수술을 3번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 살고 있는 양 오헤른 할머니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여성이고요. 19살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부모랑 함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일본 군인들에게 납치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여성은 수녀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가 되고자 하는 꿈이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어느 날 무참히도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어느 날 1981년 8월 14일 한국의 김학순이라는 할머니가 내가 위안부 피해자였다. 살아있는 증인인데 어떻게 일본 정부가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 라며 당당하게 침묵을 깨뜨리고 공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에서도 보게 되고요. 그때 이 양 할머니는 비로소 내가 침묵을 깨뜨리게 되었구나, 깨뜨릴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결정을 하시게 되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아시아를 넘나들고 미국을 넘나들고 호주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우리 미래 세대들에겐 평화를 라는 요구를 외치시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시죠. 함께 손 잡으신 분들은 남측의 할머니들 그리고 대만의 할머니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에서 여전히 강제성이 없다, 강제 연행하지 않았다라는 범죄를 부인하면서 군부 대신이 위임을 했습니다. 차관이 직접 결재를 했고요. 이 차관은 패전 시에 패전 문서에 사인을 한 사령관을 지냈던 굉장히 군 수뇌부인 오메즈 사령관입니다. 박영군이 통제를
면밀하게 업자를 선정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구형 트럭에 실려가는 여성들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상해의 아소테조 군의관이 자신이 직접 개조해서 만든 성병 검진대입니다. 일본 사병들의 성배설을 위한 아주 위생적인 공중변소였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성 경험이 전혀 없었고 어린 아이였다라는 것이 이러한 군의관의 일지에서도 우리는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가 직접 이렇게 위안소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해서 세운 위안소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최상의 위안소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천막에 군용 천막에 기거하면서 가운데 커튼을 친 상태에서 군인들에게 수모를 당해야 했고요. 군인들에게 지급했던 콘돔입니다. 이 콘돔에서조차도 돌격 1번이라는 전쟁 미치광쟁이 군국주의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콘돔을 착용하고 여성들을 강간해야 했던 그런 일본 군부, 전쟁이 군인들을 어떻게 집단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키는가라는 것도 역시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해병대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입니다. 미군이 신문한 기록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지역에서 남아있던 여성들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10손가락 지문조차 찍어서 여성들이 그 지역에 왜 있었는지 다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그런 불처벌은 일본 사회 내에서 전쟁 범죄자들이 찬양받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시켰죠. 아베와 고이즈미 총리가 지금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유럽 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나치를 찬양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박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공개했던 그날을 아시아 피해자들과 여성들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메모리얼 데이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가 다시는 전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를 그곳에 담았습니다. 또 세계 교회들이 그날 8월 14일을 기억해서 함께 연대 메시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희망의 메시지, 범죄자들을 향해서는 범죄를 해결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다면 나이지리아에서 혹은 콩고에서 우간다에서 또 한반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저희는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만 원 제출을 했고요. 1억인이 될 때까지 저희들 계속 갈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정치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그 세계 1억인 서명 운동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런 87세 기로노 할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우리 같은 사람 또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합심해서 전쟁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만들어주시는 것밖에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